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1월 11일 토요일 광명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같은 성향의 선수들끼리 출전했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구경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파업 선수들, 비파업 선수들끼리만 출전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경주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7경주, 9경주, 11경주는 같은 성향의 선수들이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집힐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강자들의 타협 가능성이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접전 경주가 펼쳐지는 6경주, 8경주, 10경주는 다소 좀 배당 가능성도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승부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강자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강자들이 유리하게 경주가 흘러갈 수 있게끔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기량 차이가 확실하게 나고 있는 우스컵 경주이기 때문에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로 나눠진 경주에서도 서로 인정만 한다면 복승 중심으로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경주 결과 흐름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을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안재영, 김광호, 정상민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안재영, 김광호, 정상민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안재용, 김종혁, 김병선, 김민호, 박민호, 양기원, 박진우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안정이 단바퀴 지점까지 빠르게 주도 시속을 잡았습니다. 김종혁은 느려진 시속에서 취입으로 안정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광호, 윤우신, 유선호, 박인찬, 최원호, 김상경, 이상경, 김영권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선행 나섰던 김광호가 빠른 시속으로 대열을 주도하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인찬은 차신을 벌리고 출발해 거리 좁히는 훈련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정하전, 김채영, 정상민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차신을 벌리고 출발했었던 정상민이 반바퀴 지점에서 3단으로 대열을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김재영도 반바퀴 젖히기로 두 번째로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로 김명석, 장인석, 최민호, 김민호, 송승현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명섭이 반바퀴 지점까지 주도 시속을 잡았고, 이후 대열은 자연스럽게 좀 흐트러지는 Y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후보 선수인 구봉강 선수가 대열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정동호, 박철성, 이유진 선수가 인터벌 훈련 함께 했는데요. 대열을 이끌어 나갔었던 구봉강 시속이 좋아서 그런지 이유진은 이 코너 지점에서 마크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섯 번째로 고강종, 김배영, 조재호, 송종훈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고정인이 반바퀴 지점에서 시속을 줄이자 젖히기 나섰던 김배영도 넘어서지 않고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정훈련 때 우스컵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재용, 김광호, 정상민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6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이죠. 정상민, 이로키, 송정호는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반면 유선호, 박찬수, 김병선, 박성구는 파업 선수들이죠. 아무래도 이로키가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정상민이 이로키를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송정훈이 앞이나 뒤를 잡고 끌어내거나 일본의 뒤를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김병선이 힘을 쓰고 유선우가 막혀 나가고 박성근, 박찬수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렇게 선행을 정상민의 견제를 김병선이 넘어설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도 경주감 컨디션 상태가 확실하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정상민의 견제라고 한다면 이번 편성 김병선이 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가 때려주고 정상민 몰고 와서 수입해 나가는 작전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가 얼마만큼 선행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을지가 의문이죠. 전일도 이렇게가 때리고 김민호가 몰고 와서 짧게 추입해 나갔습니다. 정동호까지 착승호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 같은 시속만 발휘해 나간다면, 정상민의 견제라고 한다면 1번, 4번 깔끔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과연 유선우가 가만히 있을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라인 전환 시도해서 쫓아 나설 가능성, 쫓아 나서게 된다면 1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정상민이 굳이 뭐 유선우 챙겨줄 리는 없어요. 견제는 가능하되 챙겨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챙겨준다면 아무래도 1호키의 선행을 적극 하려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이 기본이라는 점에서 1번, 4번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1번, 3번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이렇게 선행하고 정상민이 앞뒤로 나란히 자리 잡게 된다면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병선이 먼저 내선 잡는다면, 유선의 견제력이라 한다면, 박성근이 후미권 틀어막게 된다면 정상민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과연 김병선이 얼마만큼 선행 승부를 통해서 1호키를 세게 넘어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충분히 유선우도 승부욕발에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6번의 경상권 협공 가능하다는 점, 7번 박성근도 전일 몸싸움 펼쳐 나갔습니다만 결국 쫓아를 가지 못했었는데 3번의 뒷자리 막혀 나가게 된다면 파업소트 완승이죠. 3번하고 6번, 3번하고 7번은 3번하고 6번, 3번하고 7번은 좀 공격적인 승부로 노려는 볼 수 있는,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의 경주인 만큼 36, 37 노림수로 한 20% 선에서는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상민도 직전 4주 전 갑작스럽게 경강상 이후로 퇴소를 했습니다. 4주 만에 출전했어요. 다소 좀 불안하지 않을까도 생각해 봤었는데, 전일 김병도 여유있게 견제 나갔었던 정상민입니다. 1호키 활에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켜주지 못한다면 유선우가 착수가 진입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번, 4번, 3번이 경제 중심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송정훈도 마크되면 쫓아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송정훈도 결혼 소식이 들리는데 아무래도 결혼 전으로 인해서 훈련량이 좀 떨어진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크되면 쫓아 나설 수 있기 때문에 1번, 4번, 5번, 3복승 경주권까지는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유선우하고 김병선의 연합이 3복승에선 변수가 될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사하고 1,3입니다. 1번, 4번 비팝 라인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박민호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에도 박민호, 김광호 막혀 나가니까 꾸역꾸역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은 양기원이 힘을 쓰는 경주점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양기원의 전일은 마크로 가서 추입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좀 선행을 나서거나 박민호가 양기원을 확실하게 뒤에다 붙이고 견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같은 성향이기 때문에 득점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하죠. 송현이 활약에 나갈 수도 있고 박진호, 최순용까지도 연합이 가능해요. 양기원이 박민호 상대로 넘어서긴 상당히 좀 쉽지만 않은 상황 같습니다. 물론 두 선수가 붙어 탈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2번하고 7번의 동반 입장 쪽에, 2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변수가 송현의 선행을 양기원이 몰고 가게 된다면 박민호가 직선 칩이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배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양기원의 투입도 충분히 공략은 가능하기 때문에 복승까지 남게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7번의 동반 입장 쪽에, 2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번이 7번을 좀 확실하게 챙겨주거나 견제하는 경주전 펼쳐나가게 된다면 최순영이 박민호의 뒤를 막혀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 이명현에게 철저하게 견제를 당했습니다. 초반은 자리 줬다가 자리 바꾸는 과정에서 자리를 주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순영이 자리 잡지 못하고 후미권을 밀려나면서 바닥을 찍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박민호하고 최순영이 또 연대가 가능한 수도권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박민호의 뒷자리 양기원이 아닌 최순영이 막혀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2번하고 5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2번이 승부거리 짧아진 최순영보다는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갈 수 있는 양기원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2번과 7번 쪽 우선하시되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래도 양기원이 뒤로 가고 박민호가 송현이를 활용해 나가는 작전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양기원도 2착하면 결승 못 가죠. 우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승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4번 박진우가 쫓아가거나 최순영이 막혀 나가면서 따라 나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민호 쪽으로 배당이 팔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기현 중심으로 저측 노릴 수 있는 양기현을 중심으로 전일 죽섰던 박진우, 최순영이 쫓아가게 된다면 3번하고 4번 동반 입상으로 3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으로 배당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체크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같은 성향 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박민호가 양기현 견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순영과 협공도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2번, 7번, 5번이 삼복승선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틈새 노릴 수 있는 박진우, 전일 박진우 승부 의지 자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차도 나오지 못했었던 박진우, 금일은 정신 차린다면 3차권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진우의 선정 가능성 한번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체크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2번, 7번, 5번이죠. 박민호가 짧기 때문에 저측에 나설 수 있는 양기현을 아무래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명 우스급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안정하고 김병의 경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정 입장에서는 이상경과 협권 펼쳐 나갈 수 있고 구상신, 권성화 협권 펼쳐 나갈 수 있어요. 반면 김병 입장에서는 송승현과 협권 펼쳐 나가고 김재영과 협권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같이 승부거리가 상당히 짧은 선수들입니다. 김병이 김재영을 활용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김병은 아무래도 김재영은 또 김병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송승현이 때려도 시속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깝깝한 두 선수입니다. 앞선에서 때려줄 선수가 있다면야 경주를 잘 풀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서로 타이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속감 좋은 안재영이 후다닥 너선에서 넘어서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죠. 먼저 힘을 쓰게 된다면 충분히 버텨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구상신 달고 쏘는 작전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김병보다는 안정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병이 또 쉽게 외선으로 밀려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타겟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의 후미만 노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7번하고 4번의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으로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는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7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에 7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하는 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4번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데 4번보다는 아무래도 7번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7번하고 4번이 좀 신경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후미권에서는 안정 입장에서 구상신과 협권 펼쳐 나갈 수 있고, 김병 입장에서는 김재영과 협권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안정이 시속을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병이 초조 부담을 안고 있고 김재영하고 송승현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세게 나가게 된다면 구성신이 마크 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쫓아 나설 수 있는 선수는 이래저래 김재영이 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차선이라고 생각한다면야 뭐 4번과 2번이라든지 7번과 2번 정도는 차선으로는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 4번, 2번이나 7번, 2번은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7번이 4번을 견제해 나가려고 하려고 해도 전반적으로 안정만 타겟으로 설정해서 김병이 쫓아가면 떨궈내기는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붙어탈 가능성 7번과 4번 동반 입장 쪽 우선하시되 단연 복승 중심이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7번, 4번, 2번이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번, 4번, 2번 3번 견주권 쪽에 우선하시되 구상신 달면 3차권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7번하고 3번을 묶어서도 파업서도 묶어서 3복승은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전반적으로 시속감 좋은 서들끼리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강자들이에요. 7번, 4번, 2번으로 3복승은 쉽게 마무리될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면서, 7번하고 3번, 7번이 4번, 2번 견제 나가게 해서 3번을 달고 쏘게 된다면 3차권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3복승에서 구상신이 최대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스코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뭐 비팝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뭐 득점에서는 김민호가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전용기 활용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고정인의 선행을 김민호가 활용해 나가고 김민호가 활용해 나가고 전용규가 막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전용규의 시속감이 어중간하기 때문에 전용규가 앞장서고 김민호가 막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김민호는 점수가 있기 때문에 94
94점대 선수가 없기 때문에 몇 명 없기 때문에 김민호 우승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2차권을 밀려놔도 김민호 94점대 선수가 없기 때문에 무난하게 한 명 막차 타고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영규와 전략적인 협공을 전영규하고 전략적인 협공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영규가 2착이 아닌 전영규가 머리를 치고 김민호가 2착으로 밀려났을 때는 두 선수 상황에 따라서 동반 결승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민호가 이 점을 좀 적극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근 경주 우승급 경주 보면 후반부로 들어서면서 투입을 당하거나 투입하지 못하면서 동반 결승 진출했었던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편성도 그런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전 1번, 3번으로 팔려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만 동반 결승 가기 위해서는 전영규가 머리고 최민호가 마크에 만족하는 경주로 흘러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최민호가 마크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3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쪽을 3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을 전영규 머리 쪽으로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이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복승 중심 아무래도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김민호가 2착해도 결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영규가 반드시 우승해야지만 결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2착하면 점수가 안 되기 때문에 못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김민호가 2착, 전영규가 머리칠 수 있는 경주로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3번, 1번 동반 입상 쪽을 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1번 쪽, 2번 패성,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선수 묶는 전략, 앞뒤로 나란히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조지아하고 고정인 양분에서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정인이 때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조지아는 마크하는 작전 펼쳐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정인이 때렸을 때 전영규가 지켜주기보다는 김민호 때문에 세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삼복승에서는 조재호가 좀 더 나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1번, 2번이 우선인데 3번, 1번,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민호 머리냐 전영규 머리냐를 놓고만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란 점 김민호는 머리 치면 가는데 무조건 가죠. 한데 이착만 해도 결승 갈 수 있고 전영규는 우승하면 전영규도 결승 가고 김민호도 2차권 진입하면서 득점이 있기 때문에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2차권 진입 한 선수 한 명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김민호의 마크 전영규 우승을 3번과 1번 동반 입상을 쌍복 승부를 한번 이번 편성은 전영규 머리 놓고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10경주입니다. 박철성의 기세가 상당히 좋죠. 박철성이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인석, 이유진, 김명섭이 있습니다. 반면 성정환, 김영권, 강병철은 팝 선수들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인석이 힘을 씁니다. 김명섭이 같은 세종팀이기 때문에 한 바퀴나 반 바퀴 점에서 넘어서요. 박철성이 몰고 가고 이유진이 쫓아 들어가게 된다면 4번과 7번은 2번 털어내기 바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명섭도 제대로 타이밍 잡으면 시속감 괜찮기 때문에 6번이 철저하게 짧게 가져간 오히려 6번이 5번 달고 4번, 7번 견제 나가는 작전도 가능한 만큼 전 6번하고 5번 비법 라인 쪽 견제 중심으로 가져가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쪽에 6번하고 5번 동반 입상 5번이 때려도 되고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6번 5번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는 점 기대해보자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성종환이 끊어먹기 나서느냐 김명권이 끊어먹기 나서느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종환은 전혀 김종렬 잘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김영권이 타종전으로 공략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은 김영건이 견제당하다 보니까 마크 놓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금일은 박철성이 뒷자리를 악착같이 물고 가게 된다면 6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철성이 김영건 챙겨줄 이유는 없어요. 김명섭을 활용해 나가거나 뒤다 붙이고 힘을 쓰는 작전 가능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우승 결승 가기 위해서는 김명섭과의 협공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6번 5번 주력 승부라는 점 6번과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래저래 김명섭이 줄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6번하고 동반 입상이 매우 기대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차권까지는 진입이 가능해요. 3차권까지도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종환하고 김영건을 삼복승 양분해서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영건 쪽에 좀 더 우선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박철성 직전 아쉽게
토요일 날 유다운 넘어서지 못하면서 2차기에 머물렀습니다만 금요 경주 때는 11월 초 초반으로 저치기 완승 거뒀어요. 김명섭 달고 쏴도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6번 거번 동반 입장 주력 승부로 적극 공략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복승에서는 성정한 김영건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1경주입니다. 이번 판정은 같은 성향의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죠. 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명현이 인정받는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이명현이 좀 활약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해 봤었는데 최근 들어서 너무 좀 편안하게 가서 그런지 몰라도 좀 과감하게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보여줬기 때문에 뭐 금일도 인정받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죠. 김종혁을 다시 만났습니다. 함께 동반 입상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정력보다는 아무래도 김광원 의식한 경준형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광호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선 잡고 주도로 발에 나가는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를 이명현이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속이 얼마만큼 나올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민호도 전일 쉽게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지종을 대도 컨디션 좋았었던 김광호, 이명현 입장에서는 김광호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김광호가 28살밖에 안 됩니다. 그 점 때문에 이명현하고는 11살 차이 나요. 이명현이 특선 다시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자주 이제 우승급에서 활약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자주 만나야 되는 선수가 김광호입니다. 김종혁은 이명현이 챙겨줘야지만 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김광호는 이명현이 계속해서 활약해 나갈 수 있는 11살 어린 선수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에서 김광호를 적극적으로 챙겨주는 타협하는 경주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3번과 1번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과 7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일하고 37입니다. 3일하고 37이에요. 두 차권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3번, 1번, 7번으로 3복승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3번, 1번, 7번, 3복경 주권 3번, 1번, 7번, 3복경 주권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고병수라든지 황영근이 쫓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해설 방송에서도 그렇고 음성에서도 황영근의 3차권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적중에 성공하셨던 것 같습니다. 황영근도 배당이 좀 상당히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은 아무래도 황영근보다는 아무래도 흥미권 노릴 선수는 고병수가 좀 더 나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삼복승 3번, 1번, 7번 딱히 들이댈 만한 선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들 중심으로 하는 삼복승 2번 가능성 크지 않다. 삼복승 3번, 1번, 7번 한 방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배당이 얼마만큼 나올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3일하고 37 두 차권 3번과 1번 쪽 유리한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변 가능성 솔직히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명현의 김광호, 이명현의 김종혁 저배당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이변이 만들어진다면 김광호의 후미를 고병수가 막혀 나가거나 황영근이 힘으로 버텨내게 된다면 1호나 1.6경 주권 정도는 1.5나 1.6경 주권 정도는 좀 과감하게 노려보실 분들만 소액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리면서 3번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번과 7번 두 차권 중에서는 1번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승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 경주나 구입하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